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가 최근 재유행하면서 병원 가기 꺼려진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 와중에 국가건강검진 수검자가 연말에 대거 몰리면서 예약조차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고 동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아직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이라고 하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셔서 꼭 건강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도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년을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모두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처럼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데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영하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7도 선에 머물며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좋아서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공주 6도, 대전 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6도, 보령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다운 여행 해보기가 참 어렵게 됐는데요. 네.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이 여행업계에서 이색적인 여행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관광 투어 상품의 경우에는 가이드가 관광 명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2시간가량 시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요. 워낙 반응이 좋아서 해외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또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하늘에서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는 그런 여행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과 접촉을 좀 꺼려하는 시기잖아요. 네. 체크인, 체크아웃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뉴 노멀 시대 변화된 나의 일상이라고요. 올 한 해 나의 일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춰서 초심으로 돌아보자 하는 그런 이유로 네. 한번 이렇게 사진 사연 주제 정해봤는데요. 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장상아 리포터의 삶에도 네.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바깥 생활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옷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싹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옷 쇼핑은 줄었지만 대신 이제 방 꾸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침대 커버도 바꿔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육식물 들여놓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옷 쇼핑이 좀 줄었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는 돈을 많이 모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소비를 하고 그래요? 계시네요. 네,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곳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을은요, 1970년대부터 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개발 제한에 묶여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직접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뭉쳤는데요. 부여, 구교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오랜 세월 낙후된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곳. 정미소 카페가 있는 부여 구교리로 떠납니다. 여기는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고도 부여.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이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부여입니다. 이 부여 중에서도요, 어떤 마을을 탐구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찾아갈 마을의 힌트라고 하는데 오늘 힌트가 있네요. 오늘은 이 장승과 관련된 마을인가 본데 일단 장승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어머님 찬스 붙었습니다. 저 끄트머리로 가면 장승백인데. 저 동네 끝머리요? 이름이, 동네 이름이. 어머나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옛 지명이 장승백이라는 오늘의 마을. 이 장승을 찾아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깜짝이야. 아니 제가요 이 장승과 관계된 마을을 찾고 있는데 이 마을이 맞는 것 같은데 장승이 안 보이네요. 아, 장승 여기 있단께요. 제가 장승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동네는 옛날 백제시대부터 장승백이라고 해가지고 장승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장승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제대로 찾아온 거는 맞네요. 그렇죠. 네, 살아있는 장승은 여기 있고 네. 마음속의 장승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오늘 마을 탐구를 제가 시작해 볼 텐데 좀 안내 좀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아름다운 마을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지금은 장승을 만날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구교리는 서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부여 시가지가 인접한 부여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네. 백제시대 때 빙고터입니다. 얼음창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네요. 이 문화재가 있는 관계로 저희 동네가 한 40여 년, 50년 동안 문화재를 묶여가지고 많이 낙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요. 그러고 보니까 빈집들도 꽤 보이는 것 같고요. 오다 보니까. 예.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오랜 세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지내야만 했는데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주민들은 63년 된 정미소를 개조해 부여군 최초의 정미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정미소에서 쓰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우와, 신기하다. 정말 그 옛날 정미소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 정미소를 카페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정미소의 기능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상의를 하다가 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면 어떻겠나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페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옛 정미소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만든 카페.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어머, 이거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기 위해 주민 공동체 작품의 시간에 만든 마을의 상징물 장승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봤던 그 장승 아니에요? 미니어처 예, 장승? 장승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우리 또 조합원님들이 장승을 만들고 냄비 받침을 만들고 여가선용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소득 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품들이 좋지요. 많아요. 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렇게 귀엽게 만드셨을까. 예. 예쁘다. 예.
구교리 마을 주민들은 사라졌던 장승을 다시 세우고 문화예술 마을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심취하지 말고 커피를 마셔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럼요. 카페에 왔으니까 커피만 봐야죠. 예. 우리 그 조합원님들이 네스페 교육을 받고 아주 열심히 커피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커피를 먹는 것보다는 우리 구교 정미소 카페에서 먹으면 커피 맛이 한결 더 부드럽고 맛있을 겁니다. 마을 주민 12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신다는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왔다. 어머나. 아니, 잠시만요. 저는 라떼 한 잔 시켰는데 이게 뭐죠? 아, 밤 마들렌이라고요? 여기 마을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정미소 카페에서. 밤 마들렌이요? 주민들이 정미소 카페를 오픈한 뒤 이 카페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도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미소라는 이색 장소에 걸맞게 부여에서 나는 쌀과 밤을 이용해 달콤하고 건강한 밤 마들렌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밤 마들렌 정말 맛있겠죠? 어머나. 어떻게 마들렌 속에 밤을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부여가요. 전국으로 밤 생산량이 1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좀 많이 나오고 생산되는 것을 넣을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쌀가루에다가 부여에서 생산되는 밤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다고. 뭐든지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맛있다 그러고 또 하나의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저희 부여빵에는 밤빵에는 부여에서 나는 밤이 정말로 들어있답니다. 네. 마들렌도 맛있는데 밤까지 들어있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교리 마을 주민들이 쌀로 만든 쿠키까지 개발했다는데요. 부여의 대표적인 문화재죠.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백제 금동대학로 속 오악사도 쿠키로 탄생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역사 공부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먹거리가 아닐까요? 밤에 진짜 알갱이 큰 게 들어있어요. 구교리 마을 주민들이 정성을 담아 만든 차와 음식들 정미소 카페에 들러서 꼭 한번 맛보세요. 이 부여의 밤과 쌀로 만든 마들렌, 그리고 부여의 자랑이죠. 정림사지와 오악사의 모양이 쿠키. 정말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이 스튜디오에서 군침 흘리고 계신 두 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정미소 카페가 생기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웃들 간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하네요. 카페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같이 단합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단합이 조금 돼요.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시내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옆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이제 단합돼갖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셋들 마을이 생기면서 그 길도 조성이 되고 또 꽃길도 조성되고 여러 면으로 이 주민들이 화합과 단결이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지만 조금 더 바란다면은 주변의 청소 내지는 뭐 쓰레기, 불법 쓰레기 이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회가 되면은 여기 장승 만드는 축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옛 지명을 따라서 장승백이란 이런 곳이구나 알릴 수 있고 앞으로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문화재라고 저희 동네 많이 묶였는데 좀 완화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같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화목할 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셋들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구교리 마을에 불어오는 훈풍. 2020년 셋들 마을 사업 우수 사례로도 선정돼 다른 마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더욱 번창해 나갈 구교리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뭐 요즘 개성 만점의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정미소 카페는 또 처음 봅니다. 네.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한데요. 기발하죠. 그런데요, 예. 이 카페가요 무려 4년 동안 걸쳐서 완성된 정미소 카페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이 정미소 카페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 정미소에서 썼던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또 아이들에게는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또 어머님들이 그렇게 커피를 맛있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참 안락하고 따뜻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매번 좀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네. 이렇게 화면에서 만난 예쁜 쿠키를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는 네. 직접 가져왔어요. 네. 오, 예쁘죠? 와, 케이스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이 안에 과자 모양이 어머머머. 네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드셔보세요, 한번. 한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이걸 보시면서 이 예쁜 모양을 좀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하나하나는 정림사지, 네. 5층 석탑 석탑과 모양이고요. 또 그리고 금동대학로의 오악사 모양. 오악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쌀로 만든 네. 수제 쿠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먹어볼까요? 아우,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고소하죠? 아니, 쌀로 만든 거예요? 네, 쌀로 만든 오. 거예요. 직접 이 쌀로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뭐 밀가루로 만든 쿠키랑 별 차이가 없고 네, 차이는 없고. 식감도 괜찮고 담백하네요, 일단. 네. 그렇죠. 그리고 케이스도 참 예쁘고요. 아,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네. 이 정미소라는 또 이색적인 공간에서 네.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쌀로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요. 앞서 보셨듯이 이 백제의 대표 문화재죠.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금동대학로의 오악사의 모양까지 이렇게 국보도 한번 먹어보면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보가 내 입에 네. 다 들어있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쿠키 하나 딱 먹으면. 기분 예. 좋은데요? 좋습니다. 예. 특히 또 로컬 푸드, 우리 지역의 부여의 쌀로 만들었으니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이 정미소 카페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정미소 카페의 밤 마들렌 쿠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앞서 정미소 카페 맛있는 네. 쿠키 한 입 네. 먹었더니 아우, 네. 입안에 계속 침이 고이는데 예, 바로 그냥 퀴즈 풀어보아야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당첨돼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우리나라 주식인 쌀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계 등으로 별을 찧어 잎쌀을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들 쌀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정미, 2번 현미, 3번 조미. 네. 아침에 쿠키도 먹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이 문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왜요? 저희 엄마 성함이 그래요? 네, 성자 미자. 큰 이모 성함이 경자 미자신데 아. 우리 작은 이모 성함이 정답이시거든요. 정답이시래. 그런데 네, 저희 작은 이모가 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이 그렇게 아. 많아요. 네, 용돈도 많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군요. 네. 정이 가는 이름이 있어요. 정미, 현미, 조미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정미죠. 정미는 가을 거지가 끝난 논에서 베어낸 다 익은 벼에서 껍질을 벗겨 쌀을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쌀의 도정 정도에 따라 현미와 백미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오늘 마을 탐구대장이 다녀온 부여 구교리 마을에서는 옛 정미소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면서 부여에서 자란 쌀과 밤을 이용한 먹거리를 이용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부여 구교리에 가셔서 맛있는 먹거리도 드시고 옛 추억에 담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채소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실까요? 3, 2, 1.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로 내한성이 강해 서늘한 봄과 가을, 겨울에 잘 자라며 주로 나물이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 열무, 2번 시금치, 3번 브로콜리. 자, 어떤 걸까요? 네. 네. 뭐 이 채소 하면 저는 근육질의 튼튼한 그 뽀빠이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럼요. 예. 아무래도 김경섭 아나운서도 뭔가 이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경림 씨가 네. 올리브인가요? 아, 올리브요? 도와줘요, 뽀빠이 하면은 도와주러 오실 건가요? 이거를 막 먹고 그냥 알통을 네. 이러면서 도와주러 가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네요. 네, 열무, 시금치, 브로콜리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시금치죠. 시금치는 3대 영양소뿐 아니라 수분과 비타민, 무기질 등이 다량 함유된 완전식품인데요. 영양이 풍부한 붉은색 뿌리는 잘라내지 말고 겉껍질을 살짝 긁어낸 후 잎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칼슘, 철분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좋기 때문에 채소의 왕이라고도 불리죠.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우리말에 관한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을씨년스럽다에서 을씨년은 을사년에서 나온 말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당시 시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늑약이 네. 있었던 그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네, 좀 이렇게 막 그렇죠.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스산하고 예. 그렇죠. 암울하고 그 그런 느낌. 분위기였겠죠. 네. 예, 그 당시에. 또 예. 이맘때 많이 쓰는 또 말이기도 한데요. 네. O일지 X일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을씨년은 1905년 을사년에서 나온 말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늑약 이후 쓸쓸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 때면 마치 을사년과 같다고 해서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을씨년스럽다 말은 날씨나 분위기가 매우 스산하고 쓸쓸할 때 쓰이는데요. 1908년에 지어진 소설 빈상설이라는 소설에 보면 을사년스럽다라는 표현이 현재 을씨년스럽다로 변해진 거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아르헨티나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자 전 축구 감독으로 브라질의 펠레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웨인 루니, 2번 데이비드 베컴, 3번 디에고 마라도나. 네. 이 선수가 며칠 전에 네.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많은 축구 팬들이 네. 좀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고자 네. 또 우리 그 매운 음식을 먹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매운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사천지방의 향신료 있잖아요. 그 중국에. 네. 그거 그거 정말 탕도 먹으면 맛있고요. 입끝이 얼얼해지면서 네. 이렇게 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 음식을 떠올려 음식과 보면 비슷한 네. 이름이 또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현재 생존하는 인물들을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이 디에고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자 축구 그 자체인데요.
16세의 나이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1982년부터 1994년까지 4차례 월드컵에 출전해 1986년 월드컵 우승과 1990년 준우승을 이끌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마라도나가 지난 25일 6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면서 전 세계 축구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축구계의 큰 별이었던 만큼 그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로 파리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3명의 예술가와 1명의 철학자가 겪는 방랑자 생활의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라보엠, 2번 토스카, 3번 투란도트. 자, 어떤 걸까요? 네. 뭐 오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네. 그래도 예, 팝송은 좀 아시지 않을까. 팝송. 네. 저는 이 딱 정답이 보이면서 네. 그 팝송 보니엠. 그렇죠, 보니엠. 네. 보니엠의 써니. 써니. 예,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네. 예. 갑자기 보니엠의 써니가 떠올랐다고 네. 하시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라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중에 어떤 것일까요? 비슷한 느낌의 정답이 숨어 있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라보엠이죠. 라보엠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단골로 공연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사막의 오페라로 나비 부인 토스카와 함께 자코모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쿠키도 맛보고 아우, 네. 예, 그동안 여러 번 저희가 요구했던 예, 그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아유. 저희는 기분이 참 네. 좋았는데 네. 아까 그 정미소 카페 있잖아요. 네. 참 이색적인 카페라서 직접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더 들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제가 안 가져온 게 있어요. 밤 마들렌 맛보고 맞아요,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방금 이 구웠을 때 맛있어가지고 직접 가보셔서 맛봐라라는 의미로 예. 제가 이 쌀 쿠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쿠키만. 네, 예. 좀 아쉬움이 남아야 또 가죠.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이 코로나19 빨리 좀 종식이 돼서 우리가 그냥 마음껏 네. 이런 이색적인 카페들 네. 가보면 좋겠습니다. 정미소 카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뉴 노멀 시대에 변화된 나의 일상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참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첫 소식은 초긍정 에너지를 보이는 열정 농부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꽃보다 청춘을 외치는 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늘 꽃길만 걷고 싶다는 청춘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사랑이 꽃피는 농장이 있는 곳 경북 봉화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새 겨울이 내려앉은 요즘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삭막한 풍경들뿐.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지천이 꽃밭입니다. 꽃밭. 항상 꽃길만 걷고 싶죠. 누구 사랑해. 알콩달콩 사랑이 꽃피는 농장. 늘 꽃길만 걷고 싶은 청춘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달려간 곳은 경북 봉화군. 아침부터 분주한 오늘의 주인공 박현민 씨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꽃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는 현민 씨의 아이들. 농부 5년차에 아내와 세 딸까지 있으니 진정 사랑에 꽃피는 농장 맞습니다.
아내에게 딸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맡기고 나면 현민 씨는 본격적으로 농장 일에 몰두합니다. 그가 요즘 자랑하고 싶은 것은 거베라 꽃인데요. 거베라는 결혼식 축하안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꽃이고요. 그 유난히 색이 선명하고 꽃이 커서 꽃꽂이보다는 축하안에 한 80% 정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에는 거베라를 키우기 굉장히 수월해서 봉화군에는 한 30농가 정도 거베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불을 상징하는 꽃이라 항상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베라. 특히 여름이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 덕분에 봉화 거베라는 꽃시장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연간 거베라 생산량이 이게 1년 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서 전부 다 다르긴 한데요. 대략 25,000단쯤 됩니다. 그리고 한 단에 10송이가 들어가 있어요. 초창기엔 5농가뿐이었지만 지금은 30농가가 넘게 재배할 정도.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엔 연간 30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을 만큼 거베라는 경북 봉화 효자 작목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현민 씨가 처음부터 거베라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거 농사 짓기 전에 안개꽃 농사를 지었었고요. 그때 기술이 없어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는 거베라를 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거베라는 사계절 내내 온실에서 키우기 때문에 또 수익성도 괜찮고 또 체험 농장으로 할 수 있어서 그게 강점이 돼서 거베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민 씨는 더 일찍부터 농부를 꿈꿔왔습니다. 농업 전공자로서 17의 나이에 이미 진로를 굳힌 당찬 청년이었죠. 우선은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벼농사나 고추농사 되게 많이 지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봐온 게 뭐 농작물이나 그런 어떤 농업에 관련된 것들이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시고 계신 가업을 이어서 또 제가 고등학교를 원예과를 나오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준비 과정을 다 거치고 농업이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만난 지금의 아내는 함께 농부의 꿈을 꾸던 친구였습니다. 동업자이자 공동대표로서 아내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반쪽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엔 또 다른 응원군도 있었는데요. 제 멘토이자 가장 든든한 선배가 있다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농사를 짓게 되니까 저도 부모님이 하시고 계시는 농사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 오셔서 일 같이 하는 거 도와드리기도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듯 농부의 부지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박현민 씨. 요즘 들어 부쩍 농사의 재미를 붙이는 중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가는 성취감이 그렇게 쏠쏠하다네요. 여기에 아이를 돌보는 중에도 농장일에 짬짬이 손을 보태는 아내가 있으니 청년 농부 박현민 씨의 농장은 겨울이 무색할 정도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막바지 포장 작업을 끝낸 정오 시간. 좀 쉬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현민 씨인데요. 공판장에 출하하러 가요. 오후 1시까지는 마쳐야 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거베라 농가들이 꽃을 한데 모아서 시장에 내놓는 날. 직접 공판장까지 싣고 나르는 것도 모두 현민 씨의 몫입니다. 오전 내내 수확하고 포장에 매달리다 보니 끼니 거르는 일도 다반사죠. 하지만 정직한 땀방울이 가져다주는 보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현민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곧장 달려간 곳은 역시나 아내가 있는 집. 이거 갔다 왔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지금이 참 행복하다는 현민 씨. 육아로 잠시 역할 분담을 나눴지만 현민 씨의 자리는 늘 아내의 옆자리입니다. 저희 경북에서 농업계 학교가 모여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됐는데요. 이제 비행기 탔는데 그 옆자리가 저희 신랑이었어요.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사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사회로 나오자마자 계획했던 꽃 농장도 열고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 확인했다는 5년차 부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도 함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필연적이 아니었나,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었고요. 이제 농업을 함으로써 이제 뭐 수확하고 뭐 키우고 이런 거에 그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농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보, 있잖아, 여기 김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오순도순 사는 거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여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여보 사랑해. 사랑도 일도 야무지게 내는 동갑내기 부부. 현민 씨 부부가 도전해보고 싶은 또 다른 목표는 뭘까요? 지금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실패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경험들을 얻게 되었었는데 지금 이 많은 경험들과 많은 실패했던 부분들을 또 보완하고 그런 해결책들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꽃이 가진 힘이죠. 청년 농부 박현민 씨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어쩌면 꽃처럼 좋은 영향력을 선물하는 게 아닐까요? 학창 시절부터 농부의 꿈을 키웠고 이제는 농업 전문가를 꿈꾸는 박현민 씨. 그가 진정한 꽃보다 청춘입니다. 네. 야, 화사한 꽃의 기운이 화면을 타고 여기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거베라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침부터 예쁜 꽃을 보니까 뭔가 힘이 불끈 솟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게 바로 꽃이 주는 힘이겠죠. 예.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박현민 씨. 농업에 도전하는 누군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책을 발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꿈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주부들의 한 해 숙제 같은 김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그럼요. 네. 예.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웰빙 식품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 없으면 밥을 맛있게 먹지 못할 정도인데 네. 자 이렇게 김치, 김장 떠올려 보니까 벌써 입안 가득 침이 고입니다. 지난 우정마을에 김장 담그는 날 풍경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네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음식 김치. 겨울을 앞두고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 나수민 씨도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살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가을이 깊게 내려앉은 진안군 부기면. 진안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게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북이면은 제가 거의 1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육 삶으려고. 오늘은 김장하는 날. 모두 가족들이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삶는데 일손을 거들러 온 이들을 위해 푸짐한 음식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맛있게 먹게. 역시 방법이 또 따로. 김장김치와 환상의 궁합이죠. 한쪽에선 수육을 준비하는 사이 한쪽에선 김치 속을 채우고 한두의 호흡을 맞춰온 게 아닌 것 같죠. 남자들이 잘 도와줘서 김장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같이 이렇게 일하고 돕는 모습 보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겨울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과일도 없으니까 이제 과일로 잼 만들거나 그때는 이제 우리 뭐 가족들도 왔지만 이제 아까처럼 주변에서 이제 이웃 분들도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이제 양고기를 삶아서 먹거나 이런 풍경들이 그 김장 때는 좀 비슷해요.
나수민 씨도 일손을 돕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여기 둘째 따님이고 며느리. 한 아까 200포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매년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뽑아서 절여서 어제 또 씻어 놓으셨어요, 쌀. 혼자 다 아버님이랑 분리하신 거예요? 여기 옆집 이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잖아요. 뭐 평소에 뭐 커피 한 잔 먹더라도 뭐 나눠 먹고 그 재미로 살. 빵 한 쪽이라도 꼭 나눠 먹어요. 우리가 많이 얻어 먹지. 김장날이 잔칫날처럼 느껴지는 이유, 여럿이 함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억들이 쌓였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니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도 불러옵니다. 아들도 하고 사이도 하고 다 하죠. 뒤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뒤에 해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김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사위부터 아들까지 겨우내 어머니표 맛있는 김치를 맛보려면 이 정도 수고쯤은 감수해야죠. 역할 분담도 척척입니다. 아버지는 많이 도왔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조금씩 도와주고, 그건 이제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힘든 건 없어요. 온 마을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우리의 김장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런 문화들은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도 대단한 게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이제 보존돼 있고. 겉절이, 아침 겉절이. 그래갖고 고기하고 먹고 그다음에 담게. 왜냐면 밥 먹으려면 끝내고 나서 먹어야 하려면. 어머니 밥도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드시나 봐요. 아, 맛있겠다. 고슬고슬 갓 지은 밥에 막 버무린 김치 한 쌈. 이보다도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동네에 그러면은 몇 년 되셨어요, 사신 지가? 8년 전에 이사 내가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폐암 수술을 하면 공기가 좋은 데서 살아야 돼서 이제 이 고향으로 오게 됐죠. 이제. 몸이 아프자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 그 애정은 최경정 어머니의 삶에 작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한 5, 6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 장흥초등학교가 이제 혁신학교로 변하면서 그 학교가 좋다고 해가지고 전주에서 선호를 많이 해서 그 아이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만 아이들이 17명. 17명이나? 17명 아이들이. 수다 양념까지 더해지니 김장김치가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나수민 씨가 안 보이네요? 고향에서 먹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눈 오늘 나수민 씨 역시 고향의 음식을 더해봅니다. 빵은 사실 우리 주식이에요. 이제 주식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우리는 이제 매일 그 새끼마다 이제 주 메인 요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메인 요리가 빵 없이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빵을 찍어 먹거나 수프에다 찍어 먹고 그 또 샐러드도 아까 겨울 샐러드도 빵에다 찍어 먹고 뭐 잼도 찍어 먹고 저도 이제 고향에서 이제 먹었던 그 주식 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정성스럽게 칠해주는데요. 오늘 만들 빵은 괴매친한이라고 하네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야 돼. 피자 같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주로 화덕에 빵을 굽는데요.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이처럼 프라이팬을 이용해 빵을 굽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여기 아들 빵이야, 아들 빵. 내 스타일이네, 이게 빵이. 빵을 좋아해요. 응. 너무 많으니까 빵이 진짜 촉촉해. 모두들 고향 빵을 맛있게 먹어주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맛있다고 잘 드셔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빵을 좀 달달하게 간식처럼 먹잖아요. 우리는 주식이다 보니까 설탕을 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수하지만 달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왜 안 달아 막 하는 반응들도 있어서 저는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어머님도 자기 내 스타일이라고 해주시고 식구분들도 잘 드셔주셔서 애들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웃으며 즐기는 사이 김치통도 척척 쌓여갑니다. 1년 좀 큰 행사인데 그래도 다 하셔서 헐값하시겠어요. 다리를 쭉 펴고 이제 잘 사고 이제 김장이 끝나면 1년 먹을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익숙지 않은 젊은 분들도 많아요. 나눠 먹는 것에 대한 이 이웃들하고 또 정을 나누시고 이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이게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함께 버무리고 나누는 맛과 이야기, 거기에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스함까지 김장과 함께 버무려낸 사랑의 마음이 맛있는 김장김치처럼 익어갑니다. 네. 아, 갓 버무린 김치에 굴을 넣어 먹거나 그 뜨끈한 수육을 삶아서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김장 축제도 많이 사라지고 김장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요즘에는 한 가정에 가족 수가 많지 않아서 김장을 아예 담그지 않는 집도 많아졌는데요. 네. 예전에 떠올려 보면은 정말 이 김장 담근다 하면은 동네 행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품앗이처럼 이 집 가서 담가주고 저 집 가서 담가주고 우리 집도 담그고 그래서 그 담근 김치를 서로 나누면서 정을 또 느끼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풍경을 더 보지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정만은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옷깃을 파고드는 찬 공기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대전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도 낮은데요. 낮 기온은 7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좋아서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추위 속의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공주 6도, 대전 7도에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 7도, 태안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뉴 노멀 시대, 변화된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353번님, 저는 코로나19 여파로 반려묘 우유, 반려견 배금이와 즐거운 일상생활을 합니다. 네. 코로나로 바깥 생활을 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유와 배금이. 네. 전 갑자기 우유가 왜 나오나 했더니 그러니까요. 반려묘 이름이 우유예요. 새하얗네요. 네. 그렇군요. 2400번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양말 목공에 푹 빠졌어요. 가까운 분들께 나눔도 하고 만드는 재미도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제 솜씨 어떤가요? 네. 양말 목으로 만드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가족 여러분은 꼭 이렇게 사진 보내시고 제 솜씨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다들 그 전문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끝내줍니다. 0587번님, 공식적인 모임이 없다 보니까 옷은 정장에서 아웃도어로, 신발은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꾸어 신은 지 오래됐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화장품 소비도 확 줄었습니다. 와. 또 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8144번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요리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와. 그렇군요. 예. 야. 남편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설거지 실력이 쑥쑥 느나요?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네. 3543번님,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화분을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주니 새싹도 쑥쑥 나서 기분 전환도 됩니다. 화분에 물 주는 게 요즘 즐거운 저의 일상입니다. 네. 물 주면서 대화도 많이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 반려묘 이런 것처럼 반려식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8099번님,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요즘에는 집을 많이 꾸미게 되네요. 직접 도배도 하고 가구도 맞춰요. 전문가처럼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니 재밌고 너무 좋네요. 와. 요즘에 남편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네. 예.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오. 딱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저녁에 네. 집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들어올 때마다 바뀐대요. 갈 때마다 새롭겠네요. 그래요. 네, 이것도 예. 지금 긍정적인 거겠죠? 그럼요. 네. 예. 아.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방역에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멋진 솜씨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카카오 콩을 직접 발효하고 숙성시켜 만드는 세종 수제 초콜릿을 만나봅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달콤한 초콜릿 이야기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더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던 미화원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일을 그만두자 입주민들이 이 십시일반 네. 치료비를 모아서 또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서 목표 금액을 1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랑이 모여서 400만 원이 넘는 와. 금액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참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구나. 네. 더 앞으로도 많은 따뜻한 정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가족 여러분도 따뜻한 분 맞죠? 예.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